자, 이번 강의는 손흥민의 성공 비결입니다. 손흥민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공격수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손흥민의 성공 비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 열심히 노력한다 등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능력 외적인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손흥민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그 가까운 아버지만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한건한 이유는 뭘까? 좀 더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고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현재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윙어로 뛰고 있고요. 업적 가운데 2022년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굉장히 우리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FIFA에서 푸스카스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명한 골을 넣었죠. 거의 한 7, 80m를 혼자서 드리블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은 골, 그 상이 올해의 골 상을 받았죠. 바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축구 선수로는 이루기 힘든, 또 체육인으로는 그 누구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업적들을 이루었고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손흥민의 성공 비결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도성을 쥐어라. 주도성이라는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데에서 주인이 되겠다라는 걸 말했죠. 내 삶에, 내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칼날을 잡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내가 갖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 이것을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그 주도성이야말로 주체적인 삶의 바탕이 될 것이고 또 어디 가서든 자신감 넘치는 또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 비결이 아닐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수동적인 대상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환경을 통제하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환경을 통제한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주인으로, 주체로서 이겨내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손흥민은 바로 그 주도성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라.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쥐어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이 자기답게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해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 손흥민을 만들었다. 자기답게 사는 손흥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주인한테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남다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바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식이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손흥민은 이 책의 표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만든 건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기본기, 몸의 밸런스, 볼 감각 세 가지로 압축됐고, 손흥민은 리프팅은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차면서 트랙을 도는 걸 말하는데, 손흥민은 특히 매일매일 하루에 2바퀴씩 그 운동장을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도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2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날 때쯤 떨어뜨렸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짜증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기본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기 가운데 양발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훈련까지 했냐면, 오른발잡이, 오른손잡이인데 왼발과 왼손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 축구화에다가 앞점을 박아놓기도 하고, 왼발만 쓰기 위해서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밥을 먹고,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고, 모든 것을 다 왼손으로 하고 왼발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를 다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손흥민은 몇 년 정도를 기본기를 갖추는데 할애를 했을까요? 무려 7년의 시간을 기본기를 다지는데 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손흥민의 가마차기 슛은 무한 반복 훈련의 산물이다. 그런 기본기가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슈팅, 또 시합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팅은 18살 이후에 집중해서 아주 유명한 가마차기 슛이라는 것, 이렇게 골대를 45도 각도에서 차서 휘어져 들어가, 다 바나나처럼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슛은 18살 이후에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훈련을 기본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기본기 7년. 손흥민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기를 익히는 데만 7년의 세월을 쏟아 부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는 지금까지 그 기본기를 익히는 7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금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뭐 몇십 년을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축구가 싫다거나 축구를 하면서 짜증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짜증을 한 번도 내지 않았대요.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까요? 짜증나는 일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흥정 씨, 손흥민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라고 말했대요. 삶에 축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원하는 축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는 태도를 가졌죠. 그랬더니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하기 싫을 때가 있을지언정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축구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죠.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그 공부를 좋아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 일을 좋아하겠다, 사랑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가졌던 태도고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든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이 최고의 목표. 나는 즐거움이 목표다. 나는 즐겁게 축구하겠다. 나는 행복한 축구를 하겠다라고 목표 지점을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즐기는 축구는 최고의 목표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말입니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라는 숫자부터 시작한다. 이 하나를 완벽하게 익히기 전까지 절대 둘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거의 모든 국민이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손흥민의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겸손한 태도, 끝까지 배우려는 태도, 계속해서 성장해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주도성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기본기. 세 번째, 즐거움. 이것이 손흥민이 가지고 있었던 축구에 대한 근본 철학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